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건축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파트 투자붐이 요즘 한풀 꺾이고 거래량이 거의 절벽인 요즘 시대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꼬말 빌딩이나 상가주택 그리고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에 다가구 주택, 일명 원룸 건물에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기존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잘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건축 도면을 참고하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새로 다가구 주택 신축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참고해서 이 항목들을 체크해서 신축하신다면 다음번 매매 시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매매가 쉬운 건물이 건축될 겁니다. 결국은 입지가 좋고 건축이 잘 된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그리고 그런 건물을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작은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건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는데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을 보고 건물을 매수할지 말지 결정을 하실 건가요? 여러가지 체크사항이 있겠죠. 먼저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는 입지와 임대수요, 그리고 수익률, 마지막으로 매매 가격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는 이 주택의 품질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여기에서 많이 막히죠. 주택의 품질을 과연 볼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물은 전형적인 다가구 주택의 모습입니다. 자, 1층은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방이 있고, 3층도 이렇게 방이 있고, 4층도 이렇게 주인 세대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원룸이나 투룸 등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흔히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의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건물이 잘 지어진 건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을 하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건축된 건물의 외장재나 내장재 그리고 인테리어 정도만 보고 좋다 안 좋다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물에 물만 안 새면 괜찮다. 그렇죠. 네, 누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미 건축된 건물은 설계와 시공이 어떻게 되었는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외부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매매를 하게 되신다면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건축주의 이런 얘기를 듣고 이 건물이 좋다 안 좋다를 이렇게 또 판단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콘크리트 강도나 철근의 항복 강도, 그리고 이 건물에 사용된 단열재나 창호의 종류, 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지어졌는지, 세부적으로 더 본다면 방바닥에 층간소음 방지제가 들어갔다면 그 기준은 준수를 했는지, 또 외벽과 필로티 천정은 준불연제 이상 재료를 사용을 해서 불이 났을 때 이렇게 화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수많은 아마 건축 시공에 관한 건축 품질을 따지기에는 일반인 분들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냥 외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깨끗하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외장재도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면은 좋다, 아니면은 대리석으로 시공이 마감이 되었다, 이 정도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지금 바깥 외장재가 지금 복합 판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필로티 부분은 지금 따로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이렇게 해 놓았다. 그리고 뒷면 쪽, 이게 건물이 사면이기 때문에 한쪽 면만 이렇게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었는지 아니면 전체가 다 시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쪽 옆면을 보시면은 지금 앞면하고 틀리게 이렇게 외장재가 지금 틀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장재는 또 어떤 외장재인지, 각종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나 설비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 건물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건물 내부에 있는 설치된 그런
뭐 설비나 구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건물이 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인지 먼저 따져보면은 몇 가지 항목을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 볼 수 있는데, 이 항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이 건물이 제대로 설계가 된 건물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대로 설계가 된 건물은 아무래도 제대로 시공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건축업자가 매매하기 위해서 팔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건물인지, 정말 내 집을 제대로 지어야지 하고 꼼꼼하게 설계 단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건물인지는 설계 도면에서 어느 정도 판별이 됩니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 도면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지어진 형태나 구조를 보시고 어느 정도 판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건축 도면 정도는 이해를 하고 보신다는 전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기본 도면 보는 법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쉽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면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건물은 1층은 필로티 구조이고 2, 3, 4층은 주택인 구조의 총 4층짜리 건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의 기본적인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1층 지금 도면을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볼 때는 1층을 제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필로티 구조에서 1층은 제일 먼저 주차장 내에 보행자의 동선 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건물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제가 2층 도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자, 여기를 왜 이렇게 띄워 놓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이쪽 부분, 자, 이쪽 도로에서 인도 쪽에서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보행자는 이쪽을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2층, 3층, 4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차량은 지금 이쪽으로 해서 진입을 해서 각각 자주식으로 이렇게 이쪽에도 주차하셔도 되고 이쪽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하셔도 되고, 자,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1층 필로티를 보셨을 때 그냥 이 기둥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기보다는 먼저 이 동선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어가 앞쪽에 있다면은 보행자가 이렇게 안쪽에 주차장 쪽으로 진입을 하지 않고 바로 코어로 진입을 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코어의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의 위치가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경우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경우에도 있고, 어떨 때는 이쪽에 있는 경우에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차들의 동선에 접하지 않게 이렇게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할 수 있는지를 꼭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주차를 얼마만큼 이렇게 계획을 잘 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법정 주차 대수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접 주차라고 합니다. 자,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앞쪽에 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면은 뒤쪽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연접 주차가 있는 건물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자주식으로 한 대씩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주차 계획이 훨씬 더 잘된 주차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개별 자주식 주차가 되는 구조인지도 보시고, 주차 시에 서로 차량 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구조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건물에 만약에 살고 주차를 한다면은 얼마만큼 내가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지 안 한지는 실제로 한번 주차를 해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요즘 필수인 자전거 보관소 이쪽 부분에 있네요. 그리고 무인 택배함, 그리고 쓰레기 분리 수거대,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사실 무인 택배함이나 자전거 보관소는 있는지만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 자, 분리 수거대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주가 얼마만큼 아니면 뭐 시공자가 얼마만큼 꼼꼼하게 신경을 썼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분리수거 공간, 이제 이 분리수거 공간이 단지 내에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자, 지금은 단지 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경계부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경계부에 설치를 했을 때는 외부에서 무단 투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쪽에 뭐 인도가 있으면 보행자가 걸어가다가 쓰레기통이 있으면 이렇게 무단 투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무단 투기를 할 수 없는 구조로 펜스를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차단이 되어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쓴 건축주라고 한다면 이 건물 전체, 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면 건물 전체에 대한 설계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도면 수정을 했든지 시공자도 좀 꼼꼼히 이렇게 뭐 선택을 했다 라고 추론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 분리수거대 부분, 다가구 주택에서는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건물에 이제 진입을 해서 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2층으로 한번 이렇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공간을 제가 코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건축물에서 공용부 면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이 있는 이쪽 공간이 공용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공용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답답함도 덜하고 그리고 측간의 소음도 덜하기 때문에 공용부의 면적의 크기도 되도록이면 크면 좋겠죠.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 또 체크 항목 중에 한 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할 때 복도를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물론 뭐 이쪽 현관문의 사이즈, 폭 뭐 이런 것들 있겠지만 오늘은 이런 것들보다는 구조 부분만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동선이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왔다. 물론 뭐 1번 집이 제일 편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뭐 이쪽에서 이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각 주택으로의 이동 동선의 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지가 길쭉하게 생겨서 안쪽 집이 엘리베이터에서 상당히 멀다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신축일 경우에는 이 코어를 옮기는 것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미 뭐 구축 지어진 건물이라면 그 부분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집이 임대를 이렇게 놓기에 또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택은 지금 다가구 주택, 즉 원룸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달리 환기 및 채광이 고려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지가 그냥 뭐 반듯한 대지인데, 자, 이 대지 안에 굳이 건물을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가 어떤 건지를 한번 이제 추론을 해 봐야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벽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지금 이쪽이 지금 남쪽 방향이네요.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들 건데요. 자, 우선은 먼저 채광 쪽은 이쪽 두 집은 뭐 상당히 뭐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채광은 좋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쪽 집이 이제 채광이 조금 안 좋습니다. 네, 채광은 옆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쪽 햇빛을 지금 받아야 되고요. 자, 그렇고 지금 환기 부분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 현관을 통해서 지금, 자, 방이라면은 방 쪽 창문을 통해서 나갈 거고, 자, 복도를 통해서는
자, 거실로 해서 발코니 바깥쪽으로, 예, 환기 잘 되네요. 그죠? 자, 이쪽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현관을 통해서 뭐 이렇게 창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환기는 전체적으로 잘 되는 구조. 그래서 결국 이쪽 창을 둔 이유는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창을 별도로 설치를 했다는 거. 상당히 뭐 설계를 할 때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쪽에 창을 낸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은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물론 이쪽에서 발코니에서 이렇게 환기가 되겠네요. 다만 이 집은 지금 바로 남양 쪽이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광은 조금 다른 두 집에 비해서 좀 불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건물을 넣은 이유는 이제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시면은 지금 뭐 콘크리트 양, 철근 양 뭐 해서 이렇게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건축비가 뭐 조금 절약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넣어 놓은 이유는 이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는 조금 이제 틀린 개념의 주택이기 때문에 이 옆쪽에도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옆쪽에도 건물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옆에 이렇게 주택이 있다 가정을 하고 이렇게 창문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주택이다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측면에서 상당히 이 집이 불편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쪽 집도 불편할 수도 있겠고요. 해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건축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쪽에 주택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집은 임대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구조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런 측면들, 임대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지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런 측면을 잘 판단을 해서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 채광, 환기, 그리고 사생활 보호, 그 다음 코어의 위치, 그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주택 내부로 들어갈 때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한 설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기존 건물 들어가셔서 둘러보실 때 어떤 외장재나 내장재 이런 것들을 보시기 전에 이 구조가 과연 내가 여기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은 얼마나 편리한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생활 보호는 되는지 이런 것들 감안을 해서 보신다면 조금 더 건물이 달라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복도 쪽에서 지금 이쪽 보시면 내부 주택으로는 창호가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여기에 뭐 창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깥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안쪽을 볼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데는 창호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체크를 해서 건물을 보신다면 조금 더 이 건물이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시고 난 이후에 외장재, 내장재,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이제 꼼꼼히 이제 따져 보셔야 되겠죠. 결국 입지, 뭐 수익률, 이런 부동산 투자에서 관점 말고 건물의 품질의 관점에서 좋은 건물은 내가 이 건물에 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내가 살았을 때 불편하지 않는 건물이 주택 품질이 좋은 건물이라는 결론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 불편하지 않고 뭐 편하다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건물을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의외로 간단한 부분이지만 일반인 분들이 거의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은 구조와 동선 이런 설계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시공이나 마감, 자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